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낡은 앞치마에서 나던 그 짭조름한 김냄새, 혹은 남의 집 주방을 종일 닦고 돌아온 어머니의 손끝에서 배어나오던 그 시큰한 락스 냄새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었고 어머니에게는 치열한 생존이었던 그 냄새들. 오늘은 그 냄새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정순 씨는 매일 아침 남들보다 2시간 일찍 눈을 뜹니다. 예순을 앞둔 몸은 이제 비가 오려는지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죠. 무거운 몸을 일으켜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제 미리 불려둔 보리차 주전자를 불 위에 올리는 일입니다. 노란 보리차가 진하게 우러날 때쯤 정순 씨는 거실 소파에서 널브러져 자는 딸 진아를 봅니다. 화장도 안 지운 채 잠든 딸의 얼굴. 정순 씨는 한숨을 삼키며 딸의 발등까지 이불을 끌어다 덮어줍니다. 아이고 속 쓰릴 텐데. 아침이라도 먹여보내야지. 정순 씨는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하루는 남의 집 거실을 닦기 전 내 자식 입에 들어갈 잡채를 볶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정순 씨의 직업은 가사도우미입니다. 사람들은 여사님이라 부르지만 그녀 스스로는 파출부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허리를 숙여 남의 집 변기를 닦고 손톱 밑이 갈라지도록 남의 집 빨래를 텁니다. 손등에는 훈장처럼 검버섯이 내려앉았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실반지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웃습니다. 이 손으로 번 돈이 진아의 대학 등록금이 되었고 진아가 갖고 싶어 하던 구두가 되었으니까요. 정순 씨에게 락스 냄새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딸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진아는 멀리서 오는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세련된 옷을 입은 친구들 옆에서 진아의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정순 씨는 반가운 마음에 진아를 부르려다 딸의 그 표정을 보고 멈춰섭니다. 진아야. 아, 우리 동네 아는 아줌마야, 가자. 진아는 엄마를 외면한 채 지나칩니다. 정순 씨는 길 한복판에서 낡은 비닐봉지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진아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엄마, 제발. 왜 그런 옷 입고 돌아다녀? 내 친구들이 엄마 파출부인 거 알면 나 기분이 어떻겠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진아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냥 너 보니까 반가워서. 남들처럼 우아하게 못 살 거면 나 왜 나왔어? 그냥 각자 살자, 우리. 나 이제 엄마 따라하기 싫어. 진아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정순 씨는 식탁 위에 정성껏 차려둔 잡채를 내려다봅니다. 딸이 좋아하는 당면을 불지 않게 삶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잡채 위로 정순 씨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집니다. 정순 씨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더 좋은 엄마, 더 돈 많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죄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안대를 꺼냅니다. 자꾸 눈물이 나고 아픈 눈을 가리기 위해서죠. 진아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습니다. 정순 씨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입니다. 창밖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참 미련합니다. 모진 말을 듣고도 자식이 배를 고를까봐 밥상을 차리는 그 마음을 우리는 왜 평생이 걸려도 다 알지 못하는 걸까요? 정순 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현관문만 바라봤습니다. 지독하게 시린 그날의 사고가 딸의 빛을 앗아갈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세상에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미 내뱉어버린 모진 말이고 다른 하나는 눈 깜짝할 새들이 닥친 불행이죠. 그날 밤 정순 씨의 기도가 부족했던 걸까요? 집을 나간 딸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다면 그녀는 그 낡은 작업복을 입고서라도 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을 겁니다. 적막한 집안을 깨운 건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밤 11시 40분.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안부 인사가 아니죠. 정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와 요란한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안산역 근처 사거리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졌다는 소식, 그리고 사고 당사자가 진아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순 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응급실의 공기는 쇠비린내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진아는 더 이상 엄마에게 대들던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감긴 붕대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무엇보다 진아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며칠 뒤 진아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딸의 첫 마디는 정순 씨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엄마 왜 불을 안 켜? 왜 이렇게 어두워? 진아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손 느껴져? 불 좀 켜달라고.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엄마 나 왜 이래? 왜 앞이 안 보여? 의사는 가혹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파편이 각막을 파고들어 시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말이죠. 이대로라면 진아의 세상은 영영 암흑 속에 갇히게 될 처지였습니다. 진아는 밥을 거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매일 벽을 치며 울부짖었죠. 그런 딸을 지켜보는 정순 씨의 눈도 이미 진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이 어둠 속에 사느니 차라리 내가 그 어둠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입니다. 정순 씨는 백방으로 기증자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기증 순서는 까마득했고 진아의 상처는 하루하루 괴사해갔습니다. 그때 정순 씨는 담당 의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제 눈을 주면 안 됩니까? 제 눈은 멀쩡합니다. 한쪽이라도 좋으니 제 걸 빼서 우리 진아한테 주세요. 여사님, 그건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내가 곧 죽을 병이라도 걸리면요? 그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순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검진에서 발견된 췌장의 혹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요. 그녀는 기증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는 조건을 걸고 어딘가에 있는 가상의 기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진아는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진아는 기증자가 누군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보게 된 것이 당연한 듯 여전히 파출부 일을 하느라 곁을 비우는 엄마를 원망할 뿐이었죠. 진아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왜 자꾸만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지, 왜 밥을 먹다가 자꾸 숟가락을 떨어뜨리는지 말입니다. 엄마는 눈 수술한 나보다 더 비실거려 왜? 진짜 창피하게 왜 그래? 미안해. 엄마가 요새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정순 씨는 남은 한쪽 눈마저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방 벽을 더듬었습니다. 딸이 보는 저 밝은 세상의 절반이 자신의 희생이라는 것을 그녀는 끝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살을 먹고 자라고 부모는 자식의 빛을 위해 자신의 눈을 감습니다. 진아는 다시 찾은 빛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쇼핑을 했지만 정순 씨는 점점 좁아지는 시야 속에서 딸의 뒷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담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은 왜 늘 때를 지어 몰려오는 걸까요? 딸에게 세상을 돌려준 정순 씨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마지막 선고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가방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며 남겨진 사람을 위해 꾸린 마지막 짐 가방일 겁니다. 내 몸이 무너지는 것보다 내가 사라진 뒤 자식이 겪을 배고픔이 더 걱정되는 게 부모 마음이라죠. 오늘 정순 씨는 그 무겁고 서글픈 짐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툭 하고 둔탁한 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정순 씨의 무릎은 이미 멍투성이입니다. 딸 진아에게 한쪽 눈을 내어준 뒤로 정순 씨의 세상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한쪽 눈마저 암세포의 전이로 안개가 낀 듯 흐릿합니다. 정순 씨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더듬더듬 걸레를 찾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방 끝냈을 청소가 이제는 몇 시간이나 걸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습니다. 내일은 진아의 생일이니까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딸이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과 잡채를 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진아는 다시 찾은 빛이 그저 빛나는 보석인 양 화장을 고치고 셀카를 찍느라 바쁩니다. 엄마의 걸음이 왜 기우뚱한지, 왜 자꾸 헛손질하는지 진아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모른 척하고 싶은 걸지도 모릅니다. 진아야, 내일 생일인데 저녁에 일찍 올 수 있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고기 좀 사다 놨어. 아, 엄마 나 내일 친구들이랑 파티하기로 했어.
집에서 무슨 고기야 냄새나게. 그래도 생일인데. 엄마가 미역국은 끓여놓을게. 아침이라도 꼭 먹고 가라.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엄마 요새 왜 자꾸 멍하니 있어? 나 부르는 소리 못 들어? 그리고 그 촌스러운 안대는 왜 자꾸 쓰고 있는 거야? 진짜 창피하게. 진아는 엄마의 안대를 낚아채려다 멈칫합니다. 안대 속 정순 씨의 눈가에는 짙은 피고름과 진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그저 징그러워 한마디를 내뱉고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진아가 나간 뒤 정순 씨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냅니다. 거기엔 그녀가 파출부 일을 하며 10원 한 장 아껴 모은 적금 통장 3개가 들어 있습니다. 통장 겉면에는 진아 결혼, 진아 전세, 우리 딸 비상금이라고 비뚤비뚤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정순 씨는 보이지 않는 눈을 비벼가며 편지를 씁니다. 손이 떨려 글씨는 엉망이지만 마음만큼은 정갈하게 담아봅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췌장암 말기인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며칠뿐이라는 것을요. 진아는 엄마가 여행을 떠난다고 믿겠지만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하늘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순 씨는 코를 킁킁거리며 간을 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오직 냄새와 손끝의 감각에 의존합니다. 당면을 삶고 시금치를 무치고 고기를 볶습니다. 뜨거운 팬에 손등을 대었지만 정순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수건을 대며 딸이 깰까봐 숨을 죽입니다. 진아야, 엄마가 미안하다.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 여행 가면 밥 굶지 말고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들 꼭 챙겨 먹어. 알았지? 정순 씨는 가방을 메고 현관문 앞에 섭니다. 마지막으로 딸이 잠든 방문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다 혹여 딸이 깰까봐 손을 거둡니다. 여러분, 흔히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하지만 정순 씨의 사랑은 내리사랑을 넘어선 자기 자신을 통째로 태워 자식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딸에게 빛을 남겨주고 정작 자신은 캄캄한 길을 홀로 떠난 것이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진아가 마주한 건 따뜻한 밥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음식은 무엇일까요? 냉장고에 넣어둔 얼음물일까요? 아니면 한겨울의 설이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 밤새 정성껏 차려졌지만 그것을 만든 이의 온기는 영영 사라져버린 식어버린 아침상입니다. 오늘 진아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시리고 아픈 식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제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 진아. 목이 말라 주방으로 향하던 진아는 멈칫합니다. 식탁 위가 여느 때와 다르게 거창했기 때문이죠.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미역국, 김이 모락모락 나던 잡채, 그리고 노란 계란말이까지. 평소 엄마가 차려주던 소박한 밥상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조용합니다. 평소라면 진아야 얼른 씻고 밥 먹어라 하며 잔소리를 퍼부었을 정순 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엄마? 엄마, 진짜 여행 갔어? 아침부터 이게 다 뭐야 귀찮게. 진아는 투덜대며 식탁 의자에 앉습니다. 미역국은 이미 식어 기름이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잡채 한 젓가락을 입에 넣던 진아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엄마의 잡채는 늘 간이 딱 맞았는데 오늘따라 유독 짜고 달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가 손끝의 감각만으로 간을 맞추며 흘렸을 땀방울을 진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방은 정순 씨의 성격처럼 단출했습니다. 낡은 장롱과 작은 화장대. 진아는 침대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곁에는 진아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브랜드 스웨터가 쇼핑백에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비뚤비뚤한 글씨의 편지와 함께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순 씨의 가계부이자 진아에게 남긴 마지막 고백서였습니다. 진아는 무심코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병원의 진단서와 장기 기증 확인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각막 기증 완료. 진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각막 기증자의 이름은 공란이었지만 그 날짜는 진아가 수술받았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진아야, 엄마가 미안해.
한쪽 눈으로만 봐도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더라. 엄마는 이제 여행 가지만 내가 보는 세상은 엄마가 늘같이 보고 있는 거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안산의 한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정순 씨가 오늘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죠. 진아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진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창피하다고 구박했던 그 야윈 손, 자기가 촌스럽다고 낚아챘던 그 안대 속의 비밀. 정순 씨는 딸에게 세상을 선물하기 위해 자신의 빛을 끄고 딸의 앞날을 위해 자신의 남은 목숨을 돈으로 바꾸어 놓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와서 밥 먹으라고 잔소리 좀 해줘, 제발. 잡채는 너무나 짰습니다. 그것은 정순 씨가 간을 맞추지 못해 짠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딸의 생일상을 차리며 쏟아낸 엄마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진아는 꾸역꾸역 밥을 삼킵니다. 엄마가 차려준 마지막 아침상을 전부 비우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인 것처럼 말이죠. 밥알이 눈물과 섞여 목구멍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 때까지, 우리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의 시계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진아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매일 보던 눈부신 아침, 햇살이 사실은 엄마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맞바꾼 고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엄마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진아. 그녀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제 혼자가 된 진아의 새로운 시작, 그 마지막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뒤에 찾아오는 첫 번째 아침을 맞이해 보신 적 있나요?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눈부시게 밝은데 내 마음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것만 같은 그 기분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촛불이 되어 주었던 한 사람의 진심을요. 오늘 진아는 엄마가 남겨준 눈으로 생전 엄마가 그토록 보여주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정순 씨가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진아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쫓거나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엄마가 생전 한번 가보고 싶다. 노래를 불렀던 인천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진아의 하루는 이제 엄마의 루틴을 닮아갑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일어나 보리차를 끓이고 주방 바닥을 정갈하게 닦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싫어했던 락스 냄새가 이제는 엄마의 채취처럼 느껴져 코끝이 찡해지곤 합니다. 진아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남의 집을 닦던 엄마의 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니라 세상을 가장 깨끗하게 어루만지던 고귀한 손이었다는 것을요. 진아는 이제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퍼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의 굽은 등을 어루만질 때마다 진아는 엄마를 느낍니다. 아이고, 선생은 어쩜 이렇게 눈이 맑아? 꼭 우리 딸 같네. 할머니, 이 눈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분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예쁘게 써야 해요. 진아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는 이 파란 바다, 노인들의 주름진 미소, 그리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까지도 사실은 엄마가 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엄마는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진아의 눈동자에 머물며 세상을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이제야 엄마에게 답장을 씁니다. 비록 붙일 곳 없는 편지이지만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갑니다. 엄마, 거기 여행지는 좀 어때요? 거긴 엄마가 좋아하는 잡채가 지천으로 널려 있나요? 엄마, 나 이제 엄마가 준 눈으로 나쁜 짓 안 하고 예쁜 것만 보고 살게요. 엄마가 파출부였다는 거 이제 나 하나도 안 창피해. 아니,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전문가였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사랑해, 엄마. 정말 많이.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 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불을 끄는 희생을 기꺼이 하는 것. 그리고 남겨진 이가 그 빛을 이어받아 또 다른 누군가를 비추는 것. 그것이 정순 씨가 진아에게 알려준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진아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봅니다. 별 하나가 유독 반짝이며 진아를 내려다보는 것 같습니다. 진아는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어머니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손이 조금 거칠더라도, 그 뒷모습이 조금 굽어 있더라도, 그건 당신을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세우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낸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늦기 전에 그 굽은 등에 따뜻한 손길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아와 정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엄마가 남긴 한쪽 하늘은 오늘도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의 눈부신 희망이었음을 잊지 마세요. 긴 시간 정순 씨와 진아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급하지 않게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 된다는 조용한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